그럼 나약한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됐다. 아, 이거 나가면 안 될 거. 네, 들어오세요. 석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오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30분? 30분 가까운 데서 오셨네요, 그래도. 뛰어왔습니다. 네. 아, 뛰어오시다고요? 땀 한 방울 안 흘리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전 모두의 교실 원장 권 선생이고요. 네. 왜 웃으시죠? 반가우세요. 면접 이제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원서 첨부하신 사진이 되게 인상적인데 평소에 등산 즐겨 하시나요? 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좀 임팩트 있어서 넣어왔습니다. 네네네. 확실히 임팩트 있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 나이가 23이라고 적어주셨는데 01년생 맞으세요? 맞는데 저도 가끔 궁금해요. 출생연도가 좀 궁금하긴 한데 유치원 때 졸업사진 보면 계속 2월부터 유치원이요? 네네. 어쩔 수 없죠 뭐. 20년 뒤엔 제가 동안이지 않을까요? 긍정적인 마인드. 그럼요. 네. 그래도 유치원 다니실 때는 의도치 않게 좀 동심 파괴에 앞장서셨을 것 같긴 한데 장래 희망이 창업가라고 적어주셨는데 창업가의 꿈은 언제부터 꾸신 건가요? 장래 희망이 창업가라고 적어놨는데 창업가는 이제 제가 수단으로 택한 거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사회에 되게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를 사회에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근데 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저는 비즈니스를 택해서 창업가라고 써놨어요. 제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기아 문제, 그 식량 문제 있잖아요. 네. 그걸 되게 접했는데 생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식량이 남아 도는데도 투기를 하고 버린다는 그런 자연적 문제가 아닌 인재라는 문제를 처음 알게 돼서 너무 충격에 빠졌어요. 그 사회 문제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되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아봤는데 뭐 국제기구도 있고 봉사단체도 있는데 지속 가능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들 그 솔루션을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때 느꼈던 게 어떤 한 번의 도움보다는 흔히 하는 비유죠. 생선을 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고 낚시터를 세워주고 낚시대를 줘라 라는 생각에 되게 매료가 됐고 그래서 그 수단으로 창업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네. 고등학교 때부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1학년 때 그렇게 바로 관심을 가지셨고 그 이후에는 이제 수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가 비즈니스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네, 맞아요. 고2 때는 원래 국제기구 가는 게 목표였고 그러다 이제 고3 때 확 바꿔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영학과에 진학하셨는데 이게 창업의 꿈을 꾸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영학과에서 배웠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창업을 위해서 제 수시 원서 6개를 다 경영학과에 쓸 정도로 경영학과 추종자였는데 막상 오니까 창업에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경영은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이다라고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 약간 회의감을 좀 느끼셨던 건가요? 원래 생각했던 분야랑 좀 달라서? 회의감을 뭐 느낀 것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그 과에 대해서 조사를 덜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언젠간 도움이 됐겠지란 막연한 생각이 있어서 회의감까지는 아닙니다. 너무 다 좋은 시간들이었어서. 2년 동안의 창업 기간을 버텨왔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분야에서 창업을 이어가고 계신 건지 궁금한데. 지금 대한민국 되게 큰 사회 문제 키워드 중 하나가 고령화 문제예요. 고령화. 제 생각에는 그거 자체는 이제 문제가 전혀 안 되는데 그 노인분들이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어질 때 고령화가 되게 안 좋은 문제가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설 자리라는 게 저는 결국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5년이면은 대한민국 인구 20%가 고령자, 노인이 되는데 20%나? 지금 일자리를 갖지 못한 노인분들이 약 400만 명이에요. 누군가는 이 문제를 되게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마침 이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좀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문제 인식을 하시게 된 계기가 창업팀에 일단 어떻게 들어가게 돼서 인식을 하신 건지 아니면 원래 문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창업을 하시게 된 건지 좀 궁금한데. 저는 이 노인 문제를 사실 전 독거노인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의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노인이라는 사회적 고령화 그 문제 영역에 집중을 했을 때 좀 더 저보다 구체적인 노인 일자리 시장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제 눈에 들어왔고 여기 합류를 하게 된 케이스라 처음부터 제가 일자리 시장을 건들 생각은 없었고 들어와서 좀 더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하고 될 때까지 해버린다. 근데 그럼 진짜 나 이 정도까지 해봤다. 일단 저는 살짝 의지가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닌데 본투비 살짝 될 때까지 하는 애라는 느낌이 있었던 게 그 의지가 강하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좀 게으르고 약한데 유치원 유모차 타던 시절에 꼭 정신 가다가 파괴하던 네네네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으면 유모차에서 내려서 땅에 머리를 박으면서 어떻게든 항상 터득을 해냈어요.
대가리를 박으셨다. 네네네. 그래서 여기 뭐 흉터도 있고 그런데 그때 DNA를 기반으로 이제 성장을 해왔고 뭐 그럼 그냥 등골 브레이커가 아니, 아니라 부모님의 가르침이죠. 노력하면은 쟁취할 수 있다. 이걸 이런 식으로. 네. 성인이 되고 나서는 같이 있던 친구들이 인생에 뭔가 터닝 포인트를 만들자 해서 갑자기 100km 마라톤을 하세요. 저는 100kg. 5km도 체력이 안 좋아서 못 뛰었는데 딱 3개월 훈련을 해서 제주도 그 울트라 마라톤 나가서 작년에도 완주를 하는 도전도 있었고 100km 마라톤은 진짜 신기하네요. 일반 마라톤이 42.195km죠. 그쵸, 네. 그거 2배도 넘는 건데 그럼 이거를 완주하면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12시간 40분 정도 뛰었던 것 같아요. 네. 중간에 밥 한 번 먹고 뛰고 근데 좀 재밌었습니다. 사실 90km 갔을 때 그냥 제 머릿속으로 그냥 그만하고 집 갈까라는 생각만 했는데 뛰다가 살짝 울었어요. 그래서 약간 자기도 모르게 주문을 같이 한 친구는 이제 중간에 무릎이 다쳐서 붕대 끼고 걔는 이제 18시간을 걸어서 들어오고 막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이제 성취했을 때 느낌이 엄청 다르겠네요. 100kg라는 수치가. 그 나약함을 탈출한다는 느낌이 좀 다르죠. 네. 사실 이 창업 자체가 지금 되게 저한테 의미가 큰데 이거를 제가 3년 차예요. 이제 2년이 넘었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사업도 계속 여러 번 망하고 팀도 해체되고 돈 없어서 힘들었는데 진짜 끝까지 버티면서 일단 지금은 이제 거의 월에 시니어분들 소득 1억 가까이 만드는 회사로 조금 발전을 해왔습니다. 어떻게든 버티고 버텨서. 사실 흘린 땀이 종종 나를 배신하기도 하는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패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또 사업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첫 아니요. 사업 모델이 이제 그 동네 기반으로 음식 배달하는 시니어분들 일자리 모델이었는데 그거를 할 때 식당 영업을 치기 위해서 거의 한 동네에 있는 식당이라는 식당을 다 조사해서 다 갔어요. 사장님들 연락처 다 받고 얼굴 다 보고 발품을 엄청 파신 거예요? 그쵸. 한 150곳, 200곳 들리고 너무 물량이 많아서 가고 싶은 데는 막 7번, 8번, 9번 일부러 거기 가서 식사도 하면서까지 될 때까지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인 여건을 인정하고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노력이 배신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실패 자체가 저를 배신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게 기반이 돼서 지금까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해서 배신을 당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쵸.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인에게 분명히 어떤 스택을 쌓아준다. 스티브 잡스의 Connecting the Dots라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했던 어떤 경험들이라도 나중이 되면은 다 연결이 돼서 너에게 되게 좋은 자산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좀 그거랑 비슷한 측면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말하는 투머치 토커다.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긴 한데 되게 자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TMI 하나만. 일단은 여기는 저랑 사실 되게 친한 대학 동기고 예?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여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석범님 희망 분야 중에 자신의 틀을 부수는 생각을 함께 하고 싶다. 만들어진 틀이라는 거를 부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석범님만의 팁이 따로 있나요? 일단 그 틀을 부순다의 그 정의부터를 먼저 좀 해드리자면 그 틀은 세상에 존재하는 틀은 아니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고등학생은 입시를 해야 한다라는 틀이 있어요. 공부에 전념해야 된다. 그렇죠.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학점을 잘 따서 취업을 하다 졸업을 해야 된다는 틀이 있고요. 그 외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직장인이 된 사람 그 틀이 다 있는데 틀을 좀 넘어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애초에 사회적 기업을 너무 창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했던 생각이 난 고등학생이니까 아직 창업을 할 나이가 아니다. 대학 가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해서 취직을 해서 내 전문 지식을 쌓고 창업을 해야겠다 라는 다시 그 틀에 갇히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좀 벗어나고 싶어서 대학생인데도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다른 일을 다 밀어놓고 창업으로 뛰어왔는데 이 씬에 들어오니까 고등학생 때부터 회사를 창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하고 싶은 게 너무 간절해서. 그래서 그런 틀을 부수는 삶이 되게 큰 만족감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것을 만드는 vs 잘 만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제가 확실히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약간 가치냐 퀄리티냐 뭐 이런 뉘앙스일까요? 일단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장범준은 제가 봤을 때는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맞지만 좋은 노래를 만드는 사람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장범준 씨 노래 좋죠. 제일 좋아하는 곡 혹시? 저는 뭐 복고 엔딩 좋아하죠. 네네. 그럼 한 소절 혹시 아니. 네네. 가수들 중엔 실력적으로 장범준님보다 훨씬 더 노래를 스킬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분은 좋은 노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노래를 원하죠. 가치를 느끼죠.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열심히 하나의 분야에 노력하고 계속 집중하고 몰입하면은 전 되게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성, 자기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뭘 만들고 싶은지를 찾을 때 좋은 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하는 사람들도 가치가 있고 좋은 것을 만드는 사람들도 가치가 있는데 본인이 진짜 원하는 삶이 무언가를 잘 만드는 사람인지 아니면 좋은 것을 만드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을 고민해보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걸 만드는 사람보다 잘 만드는 사람이 되도록 틀을 이렇게 잡아주는 경향이 아무래도 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평소에 이 부분도 공감이 많이 되네요. 도전으로 거의 도배가 되어 있는데 이 도전이 좋다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석범님이 생각했을 때 이 도전이라는 거는 우리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개개인의 성장을 정의할 때 그래프가 사람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좀 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단 하나 올라가는 이 임계치를 넘냐 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넥스트 스테이지로 가냐 마냐가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넥스트 레벨로 가는. 네네네. 임계치를 사실 넘는 게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리고 이 임계치를 넘는 행위가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도전이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되게 시야도 넓혀주고 본인의 위치에 대해서 재정의를 할 수도 있게 해주고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되게 큰 원동력이라 생각을 해서 도전으로 좀 도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이 쉽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부터는 쉽다. 아니, 한 번이 쉬울 때도 있는데, 창업가의 꿈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나아가고 계신데, 바쁜 와중에 어떻게 저희 학원에 또 지원하게 되셨는지 지원 동기를 안 물어볼 수가 없겠네요. 이게 살짝 창업이 답안지가 없는 문제집을 푸는 기분이에요. 답안지를 만들어내는 느낌이고 그래서 자기의심을 되게 많이 해요. 이거 진짜 맞나? 이대로 해도 될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면서 고민의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나 이거 왜 했지라는 근본으로 다시 돌아갈 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 도전이나 성장에 대한 생각이나 뭐 좋은 것을 만드는 사람, 잘 만드는 사람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거를 최대한 공유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아서요. 저희 학원 그럼 잘 찾아오셨네요. 알바몬에 공고가 되게 잘 올라왔더라고요. 경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처음에는 석권님도 경계에 있는 사람이었나요? 그쵸. 저도 그랬을 건데 경계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경계에 있다고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가고 싶은 목적지가 없으면 경계도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할 수도 없거든요. 이제 이거랑 같은 좀 죄송합니다.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경계에 있다는 걸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게 첫 번째 케이스고 도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경계를 벗어나는 걸. 실패했을 때 너무 대가가 혹독할 것 같거나 성공했을 때 결과가 너무 작아 보일 때. 도전이라는 게 사실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어려움이 있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씀이네요. 네. 저희가 이제 학원이다 보니까 이 교사로서의 목표도 적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나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라고 적으셨네요. 좀 나약하면 안 되나요? 혹시 나약하시나요? 나약하진 않죠. 그래요? 나약한 거 싫어하시잖아요. 지금 편견 나약하지 않다고 했지. 나약한 거 싫어. 저는 나약한 사람도 존중하지만 되고 싶은 거나 이루고 싶은 게 있겠죠? 그럴 거면 이제 강인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좋겠다 싶은 거죠. 그럼 나약한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됐다. 이거 나가면 안 될 거야. 언제든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버팀목 따위 없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적어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힘들 때 나한테 어떤 버팀목이 있겠지라 하는 생각이 되게 도움이 안 된다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니까 그 생각이 본인이 힘들다는 걸 정의해버려요. 나 힘들다. 나 힘들고 되게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힘들 때 나한테 어떤 버팀목 장치가 있어서 내가 다시 괜찮아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딴 건 없습니다. 그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금리 2%? 괜찮던데요? 그렇죠. 괜찮은 것 같은데요. 되게 루틴이 있는 삶을 추구하시는 것 같은데 이 루틴 있는 삶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모든 그 습관들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자기 스스로한테 그거를 물을 때 방해가 되거든요. 뭐냐면 나 어제 운동했었지? 그럼 안 해도 되겠다. 본인이 이 행동을 하는 목표를 생각하는 건 좋은데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면 전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저는 루틴을 질문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그 시간 되면 하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핑계거리만 되고 변명만 되길래 그 여지를 다 차단하고 루틴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루틴이 없는 사람들은 다 핑계만 대고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되게 흑백 논리를 계속 사용하시네. 지원서 바탕으로 한 질문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도전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지금 하고 있는 창업, 내일 우리 창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도전을 성공해냈을 때
가장 임팩트가 클 거고 대신 그만큼 가장 제 모든 걸 걸어야 되고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가장 큰 도전은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23살이시잖아요. 그쵸? 믿기진 않지만 네, 좀 믿으세요. 네. 20살 1월에 홍석범에게 내가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서 딱 한마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좀 더 이제 다양하게 놀아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 다양하게 놀아라. 네네네. 그 놀라는 게 이제 다양한 분야를 접해봐라라는 뜻인가요? 아니, 아니면 놀아라. 그러니까 술만 먹지 말고 좀 다양하게 놀아라. 좀 액티비티도 많이 해보고. 네. 그 실제로 좀 후회되는 부분이신 건가요? 20살 후회는 안 시절. 됩니다.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술만 먹느라 잘 몰랐다. 석범님 마지막 한마디 들어보면서 면접 마무리할 건데 뭐 앞으로의 포부도 좋고 그냥 저한테 하고 싶은 말 너 왜 그렇게 사냐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등등 뭐 편하게. 일단 이게 모두의 교실인데 사실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모두한테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그냥 가슴 어디 한 구석에 그냥 좀 더 다른 삶을 살고 싶었거나 되게 다른 포인트를 만들고 싶었던 분이 있으면은 한 분이라도 좋으니까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강해지고 싶은 모든 분들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면접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나가보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